제가 누락 포스팅 심폐소생술이라고 네이밍한 이유는 다시 살려주기도 하지만 이 골든타임을 꼭 지켜야 되는데 저는 이 골든타임을 이내라고 규정합니다. 넣어줬을 때 높은 확률로 다시 살아나게 되거든요. 포스팅이 누락됐을 때 바로 수정 버튼부터 누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멈추시고 제 얘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저는 블로그 초보 시절에 포스팅이 누락되면 누락 자체도 슬픈데 이 원인이 전혀 파악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더 멘탈이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에 이상하게 수정하다가 아예 통으로 누락돼 버리는 경험을 엄청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포스팅 심폐소생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는 복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적용시킨 100개의 포스팅과 그냥 발행한 100개의 포스팅은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쉬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제가 누락됐던 포스팅 링크까지 달아줬으니까 이 포스팅이 노출이 되면은 누락 포스팅도 같이 살아나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누락된 포스팅 살리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들 주셔서 오늘은 이 부분만 쭉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글이 누락됐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짜 누락은 아닙니다. 내 포스팅 제목의 전체를 쌍따옴표 안에 넣고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에 나오면 누락이 아닙니다. 단지 상위 노출이 안 되는 상태일 뿐인 거죠. 상위 노출이 안 되는 이유는 내 블로그 레벨에 맞지 않는 경쟁이 너무 센 키워드를 사용했거나 아예 뚜렷한 키워드 없이 작성했기 때문이죠. 이 수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 채 수정하는 게 위험한 거죠. 포스팅이 누락됐을 때 수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제목을 살짝만 수정해서 상위 노출 가능성이 있는 키워드로 교체해 주는 거, 그리고 그 키워드를 본문에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키워드와 본문 내용의 연관도를 올려주는 것.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주도에 있는 런던 베이글에 다녀와서 어떤 키워드로 포스팅할까를 고민합니다. 제주 런던 베이글 메뉴, 제주 런던 베이글 주차, 이 두 개의 키워드 중에 고민하다가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검색량이 좀 더 많은 런던 베이글 메뉴 키워드로 작성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목에서 메뉴를 지워버리고 2순위였던 주차로 바꿔주는 겁니다. 포스팅 하기 전에는 욕심을 좀 내볼까 하면서 골랐던 키워드인데 상위 노출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때 빠르게 키워드를 바꿔주는 거죠. 물론 포스팅 내용에 메뉴에 대한 부분이랑 주차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을 때 그럴 경우에 키워드만 살짝 툭 건드려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새롭게 교체한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노출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키워드로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수정한다면 반복적인 수정은 약간 어뷰징 같은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완전히 통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들어오던 작은 조회수마저 잃을 위험이 있는 거죠. 핵심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키워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출이 안 됐을 때 무작정 수정하기보다는 키워드 분석 후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제 채널에는 키워드 찾는 영상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심폐소생술은 방금 제주 런던 베이글 메뉴 키워드처럼 누렸던 키워드에서 노출이 되지 않았을 때 이걸 바꾸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상위로 올려버리는 방법입니다. 진짜 간단한 내용인데 말씀드리기 전에 백링크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아서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이 백링크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블로그를 하기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단어였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내 사이트, 내 블로그로 연결되는 링크를 백링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포스팅을 작성할 때 링크를 넣어주는 쿠팡 파트너스로 생각해보면 쿠팡 입장에서는 저희로부터 백링크를 받은 것이다 라는 개념인 거죠.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카페에 올라오는 정보성 글이나 아니면은 뭐 카페 질문글에 달리는 댓글, 지식인에 달리는 답변, 블라블라 막 하다가 자세한 내용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하고 한 블로그의 포스팅 링크를 공유하는 게 전부 다 백링크 작업인 거죠.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들은 이 백링크가 많이 달려있는 사이트들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마치 논문이 인용되는 개념과 같죠. 보통은 조회수당 단가 비율이 높은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편인데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백링크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공유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카페나 커뮤니티, 지식인 활동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셀프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서로 이웃 품앗이 활동과 비슷하게 시간을 들이는 만큼 성과가 나옵니다. 백링크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하고요. 포스팅이 누락됐을 때 리스크 없이 포스팅 지수를 확 끌어올리는 방법, 누락된 포스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응성 점수를 높여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 건전합니다. 우리가 딱 포스팅을 발행하면 네이버의 자체 로직으로 필터링을 하고 저 블로거는 저 주제에 그렇게 전문성 있는 블로거는 아닌데 라고 판단해서 상위 노출을 시키지 않을 수 있죠.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이게 C랭크, 크리에이터 지수를 기반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영화를 리뷰할 때 이동진 평론가님의 리뷰와 그냥 제가 헤헤거리면서 남기는 리뷰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겠죠. 근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서 어디 카페 커뮤니티에서 인용이 됐든 뭐 카카오톡으로 쫙 뿌려졌든 외부 링크로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제가 작성한 영화 리뷰의 조회수가 높아진다면, 다시 말해서 반응성이 높아진다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포스팅 사람들이 좋아하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발행할 당시에는 자체 기준으로 올려주지 않았지만 검색 포털은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상위에 올려주는 게 가장 큰 목표니까 외부적인 요인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내 포스팅에 백링크를 넣는 거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를 인용해줘야 되는 건데 압도적인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노가다로
품앗이를 하는 거라서 매번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앞쪽에 말이 너무 길었는데 가장 쉽게 조회수를 폭발시킬 수 있는 이걸 하셔야 됩니다. 백링크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분이라면 내 포스팅에서 나의 다른 포스팅을 보내는 내부 링크도 있겠죠. 이 내부 링크들을 결이 맞는 주제들로 거미줄처럼 엮어놓으면 포스팅을 하나 보러 들어온 사람을 내 블로그에 가둬버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엮여있는 게시물마다의 조회수도 올라가고 체류 시간도 늘어나서 게시물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높은 게시물 지수의 글들을 하나씩 쌓게 되면 블로그의 전체 지수까지 천천히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부 링크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바로 연관성인데요. 내가 지금 작성하는 포스팅과 내부 링크로 넣을 포스팅의 맥락이 쭉 맞거나 아니면 포스팅에서 쭉 고조시키다가 그게 궁금증이든 불안함이든 기대감이든 뭐든 간에 이 고조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부 링크로 넣은 포스팅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맥락이 맞는다는 건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가족 숙소를 리뷰하는 포스팅의 내부 링크로는 마찬가지로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다른 숙소나 아니면 다른 식당 등이 나오면 똑같이 관심 있는 내용이니까 링크를 누를 확률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술집을 리뷰한 포스팅을 넣는다면 아무래도 클릭률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작성하는 포스팅에서 고조시키다가 내부 링크로 넣은 포스팅에서 해소시켜준다는 건 포스팅 중간에 근데 여기는 수질이 역대급으로 안 좋다. 우리 아이는 피부가 예민한 편이 아닌데도 뭐가 올라오더라. 아이와 함께 가시는 분들은 수질이 안 좋은 곳과 좋은 곳을 정리해 놓은 포스팅을 넣어 놓을 테니까 꼭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뭐 이런 흐름으로 내부 링크를 넣을 수 있겠죠. 뭘 하든 중요한 거는 연관성입니다. 호텔 리뷰하다가 내부 링크로 뭐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포스팅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포스팅이 누락된 경우에 다음 포스팅을 빠르게 발행해서 이 누락됐던 포스팅에 링크를 넣어준다면 그리고 그 글의 내용이 누락된 포스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빌드업이라면 당연히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 누락된 포스팅의 반응성 점수가 쭉쭉쭉 올라가서 다시 살아나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누락 포스팅 심폐소생술이라고 네이밍한 이유는 다시 살려주기도 하지만 이 골든타임을 꼭 지켜야 되는데 저는 이 골든타임을 72시간 이내라고 규정합니다. 포스팅을 발행하고 하루 뒤에 봤는데 노출이 안 됐다 하시는 경우에는 최대 72시간 이내에는 다른 경로를 통하든 뭘 하든 사람을 인위적으로 넣어줬을 때 높은 확률로 다시 살아나게 되거든요. 근데 막 일주일 이상 심지어 몇 달 전 작년 글에다가 심폐소생술 써봤자 아무 반응이 안 생깁니다. 하지만 매번 포스팅할 때마다 누락됐는지 노출됐는지 살펴보고 여기다가 내부 링크를 넣어야겠다라고 파악하는 거는 굉장히 피곤한 과정이죠. 가뜩이나 포스팅이 막막하신 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너무 결이 다른 포스팅이 아니라면 그냥 직전에 포스팅한 링크를 아래에 넣어주시는 게 가장 간편하겠죠. 블로그를 할 때 여유가 생기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활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작성한 포스팅이 누락됐을 때 심폐소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전달드려 봤는데 이전 영상에서 이걸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난 아직도 포스팅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 영상도 상위 노출 로직을 굉장히 심플하게 전달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도 전해드릴 꿀팁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지런히 영상 촬영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